안녕하세요, 소망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영국 워킹홀리데이 Q&A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집, 일, 영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경험을 위주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집을 구할 때는 직접 부동산에 가는 것과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영국 내 한인 커뮤니티인 영국사랑, 일본인 커뮤니티 빅스비, 그리고 영국 사이트인 스페어룸, 검트리 등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스페어룸을 통해서 구했고요. 그 이유는 외국인과 쉐어하는 플랫에 살고 싶어서였고,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영국 사랑에 올라와 있는 방보다 스페어룸에 있는 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처음부터 런던 전 지역을 잘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기 전에 블로그들을 많이 찾아보고 어떤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따로 적어놨었고요. 다 돌아다녀 볼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곳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사할 때 그동안 경험하면서 그동안 살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그 지역을 위주로 집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런던 위험 지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쭈루룩 그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즐겨찾기를 해놓고 집을 찾을 때 그 지역은 제외하고 봤습니다. 와서 보니까 본인이 살다 보면 적응을 해서 그런지 다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북쪽에 있는 골더스 그린에 살 때는 북쪽이 되게 살기에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남쪽에 있는 클라팜 커먼에 살 때는 또 그쪽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 추천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북쪽에 사는 분들이 남쪽보다는 많은 것 같고요. 서쪽은 대체로 비싼 지역들이 많고 동쪽은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위험한 지역들도 지금 보면 또 약간 발전이 돼서 그런지 그곳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검색을 통해서 지역 리스트를 정해놓고 나중에 뷰잉을 할 때 하루에 한 지역, 하루에 한 지역 이렇게 정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는 것도 에너지 소비이기 때문에 한 지역만 딱 따로 정해서 그렇게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집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몇 개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기준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월세, 해가 들어오는 창문이 있느냐, 한 집에 사는 인원수에 맞게 화장실이 있느냐, 출구역이 멀어도 걸어서 10분, 가까이 버스 정류장이 있느냐, 같이 함께 사는 플라메이트. 이러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기준을 따로 적어서 그것에 맞는 집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살다가 불편했던 점들은 다음 집을 구할 때 보완해서 더 좋은 집을 구하면 되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집을 찾으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페어룸을 검색할 때 요령은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어드밴스드 서치라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걸 선택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그 필터들이 쫙 나옵니다. 뭐 가격도 선택해서 쓸 수가 있고 비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집주인과 같이 사는지, 에이전시가 올린 광고글도 같이 볼 것인지 이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거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검색하시면 그것에 맞는 집이 딱딱 나오고요. 제가 선택했던 몇 개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집주인과 같이 살지 않는 거를 검색했고 처음에는 에이전시를 끼고 하지 않는 데를 선택을 했었고 빌이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사는 집이기 때문에 빌을 따로 내야 된다든지 에이전시 피를 따로 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검색을 했었고요. 이 정도가 집 구하기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은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영국의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런던은 일을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식당, 카페, 레스토랑, 리테일 등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많고요. CV를 내고 인터뷰가 잡혔다면 인터뷰 내용을 검색을 해서 준비를 해가시면 되고, 트라이얼 때도 가셔서 웃으시면서 시키는 거 잘하고 하시면 되실 거예요. 솔직히 한국인들이 일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일을 구할 때 팁이라고 하면, 와서 바로 일을 하실 거라면 CV를 한국에서 준비해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와서 집 구하고 초기 정착을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CV를 그때 또 딱 쓰려고 하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준비를 해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와서 바로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내용들을 쓸 건지 그런 거를 미리 좀 적어서 오시면은 좀 더 편하게 일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디드나 검트리 등 구인 사이트도 보시겠지만 구글 지도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구글 지도를 켜시고 집 주위나 아니면 일을 하고 싶은 곳 지역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카페면 카페, 레스토랑이면 레스토랑, 영화관이면 영화관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시면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온라인 사이트를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인디드나 검트리에 안 올라와 있는 경우에도 그 매장 사이트에 따로 올라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만 하지 마시고 관광도 할 겸 나가서 보면서 CV를 돌리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문에 공고가 따로 붙어 있지 않더라도 들어가서 물어보면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일했던 카페도 그런 경우였어요. 처음에 제가 일을 구할 때 카페, 영화관 등 많은 곳에 이제 온라인으로 넣었었는데 연락이 빨리빨리 오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는 되게 우울하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날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때 CV를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새로운 런던도 보면서 관광을 하게 되니까 다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기분이 좋아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영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국에 오기 전에 초기 실력이 어땠는지, 와서는 실력이 어땠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발전했는지까지도요. 영어 회화 실력을 따로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했을 때 영어 점수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회화와 토익은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지원을 했을 때 토익은 800점이었고요. 토익 스피킹은 레벨 6였어요. 지금은 물론 다 없어졌지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영어 캠프를 가거나 원어민 수업을 들었을 때도 선생님이 말하시는 것들 좀 이해하고 질문하시는 것도 이해를 좀 했고 대답도 내가 어느 정도 했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제 레벨의 그룹 안에서 그 수준에 맞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도 원어민이 정확하고 많이 빠르지 않은 발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니까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영국에 살면 미안하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냥 사람을 지나칠 때도 하고 그냥 소리가 입에 붙어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해를 못해서 하는 소리를 하루에도 50번을 넘게 했습니다. 제가 원래 머리를 귀 뒤로 이렇게 잘 안 넘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출근을 하면 무조건 두 귀를 싹 넘기고 어떻게 해서든 손님한테 가까이 갔어요.
하나라도 더 잘 들으려고. 손님들 말도 못 알아들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의 말도 많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영국식 억양도 생소할 뿐더러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발음과 억양을 들었었어요.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스피킹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단어도 빨리빨리 나오지 않고 문법도 맞춰서 말을 해야 되니까 한마디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뱉어내지 못한 말들이 많았고요. 일을 하다 보면 친구들은 이제 팀에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일을 많이 해요. 떠들면서. 그런데 저는 손님 말에 집중을 하느라 애들이 말하는 거는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약간 외로움 아닌 외로움을 느꼈었죠. 애들처럼 나도 떠들면서 일하고 싶은데, 재밌게 일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었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제 영어 초기 실력을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국에 오고 5개월이 지난 후에 친구 생일 파티를 갔어요. 그 친구 이름이 미아엘라인데 거기서 미아엘라의 친구들을 처음 만났죠. 그때는 애들이 묻는 거에만 짧게 대답을 하고 그냥 애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를 이해를 하려고 듣기만 했었어요. 약간 듣기 공부하듯이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작년 12월에 그 친구 생일 파티에 또 갔었어요. 그때 왔던 친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을 두 번째로 본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떡하지? 나 이해 못하는데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하지? 나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긴장도 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주제를 꺼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집에 오면서 딱 느꼈죠. 아, 내가 영어가 늘기는 늘었구나. 아직도 못 알아들을 때 많고 빨리 말하지 못하고 다양한 표현을 쓰지 못해서 갈 길이 멀긴 한데요.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러시에서 영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많이 노력하면 하실수록 더 많이 늘겠죠? 스피킹 공부를 하고 왔는지도 물어봐 주셨어요. 공부는 좀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안 하고 왔어요. 전화 영어 한 달, 화상 영어 한 달 하고 핸드폰으로 어플 이것저것 왕창 깔아놓고 이거 몇 번, 저거 몇 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많이 해오면 해올수록 더 좋고요.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공부하실 수 있는 만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코스가 붙었는데, 그 비자가 붙었는데 비자 시작일이나 출국일을 미루라는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짧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만큼 최대한 많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영어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비자 기간 2년을 줄이지는 마시고요. 그냥 오기 전에 최대한 하고 오실 수 있는 만큼 하고 오셔서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해보시고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그래서 공부 소스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핸드폰 어플에 브리티시 카운슬이라는 곳에서 만든 런 잉글리시라는 어플이 있어요. 무료 어플인데요. 라디오 팟캐스트처럼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피소드 하나당 25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온 어떤 학생의 영국 생활 이야기, 갖가지 인터뷰들, 영국 문화에 관한 얘기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영국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영국 문화에 관해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영국 생활 적응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영어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문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브리티시 카운슬에서 제공하는 영어 공부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사이트도 참고를 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출퇴근할 때 버스 안에서 들었고요. 처음에 출근할 때는 그냥 듣고 그리고 퇴근할 때는 핸드폰 스크립트 보면서 또 한 번 듣고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레츠일빵빵이라는 팟캐스트입니다. 레츠일빵빵이라는 어플이 따로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팟캐스트 어플에서 다운을 받아서 듣고 있고요. 일빵빵 기초영어, 일빵빵 영어 회화 이렇게 있는데 저는 기초 영어만 지금 듣고 있고요. 영어 회화도 조만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 선생님이랑 선생님께 배우는 제자 한 명이 이렇게 나와요. 이 두 분이 나와서 진행을 하는 건데 너무 지루한 그런 영어 강의가 아니라 두 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끔 꽁트처럼 그렇게 재밌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들을 수 있고요.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사람도 회화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는데 저도 처음에 기초 영어라고 해서 처음 구성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너무 약간 기초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면 중간중간에 정말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였어? 라고 깨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이거를 들으시면은 어떤 순간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어플도 굉장히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어플입니다. 이거는 아침에 집에서 나가기 전에 화장하고 준비하면서 듣고 따라하고 있어요. 따라하게끔 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버스에서 들으면 이제 말은 못하니까 집에서 준비할 때 주로 듣고 있고요. 이것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영국 영화이기도 하고 내용도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브리짓 존스의 일기 1, 2 그리고 세 번째 시즌인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까지 이렇게 영화 3개인데요. 지금도 가끔 그러긴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 첫 집에 살 때 6개월 동안은 정말 집에 오면 오자마자 배경음악처럼 그 영화를 무조건 틀어놨어요. 영화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그거를 계속 듣는 무의식 중에 듣고 있었고요. 그 영화를 따로 이렇게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몇 번 없어요. 받아쓰기도 시도는 해봤었는데 이게 꾸준하지 못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유튜브 우기부기 TV라는 채널에서 영화 한 편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보고 구간 반복을 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 구간 반복을 해놓고 들으니까 확실히 귀에 딱딱 꽂히고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 우기부기 TV의 그 공부하는 방법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영어 공부 소스가 있죠. 유튜브에도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고 뭐 그래마인 뉴즈, BBC 러닝 잉글리시도 있고 제가 지금 또 하나 생각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 써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봐보지는 않았는데 볼 때마다 정말 좋은 강의라고 느끼고 정말 유익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 채널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Q&A 영상은 워홀에 왜 오게 되었는지, 와서 슬럼프는 없었는지, 외롭진 않았는지, 극복 방법이라던가 이런 생활면에 대해서 다룰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국 워홀 상반기 발표가 났더라고요. 합격자분들 축하드리고 준비 잘 하셔서 오셔서 많은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합격을 못 하셨더라도 이번만이 기회도 아니고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럼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